자, LDT 리더십 과정 오늘 39강 순서입니다. 39강 순서는 오프라 윈프리 지금 현존하는 인물 중 LDT 배우고 행동하며 가르침을 실천하고 또한 이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동기부여의 길을 열어주는 강의를 하는 분들, 미디어를 하시는 분들 또는 고통에서 벗어난 자신의 그 아픈 과거들을 새롭게 출발하는 분들에게는 오프라 윈프리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좋은 그리고 많은 그 삶의 그 새로움의 길을 제시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프라 윈프라를 희망을 준다. 그리고 열정적 리더, LDT 리더, 전천후 리더 이 모든 것들을 적용해도 뭐 별반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프라 윈프라는 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 있죠.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뭐 오프라 윈프리를 모른다 하게 되면 그 집안에 TV가 없거나 아주 미디어에 눈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만큼 뭐 이미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스스로도 여러 자리에서 그 솔직 담백한 거침없는 자기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아픈 과거들을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는데 디딤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주 솔직하게 담백하게 거침없이 표현하는 걸로도 유명했죠.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쉽게 말해가지고 사생아 출신입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모르는 애들을 보통 사생아라고 하는데 뭐 아버지가 분명히 있었죠. 그 당시 1954년생이니까 그 당시 미군에 근무하는 미군인이었죠. 미국의 이제 그 군대 제도를 보게 되면 그 흑인들이 상당히 많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이제 군에 복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미시시피 강 주변에서 그것도 흑인 빈민가에서 어머니는 이제 파출부 뭐 또 가정부 생활을 하는 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니까 사생아로 태어나 가지고 어린 때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 외할머니도 뭐 넉넉한 게 아니었고 상당히 힘들었기 때문에 요즘 말로 요즘이야 뭐 반려견 뭐 동반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축들 생활하고 거의 별반 차이 없이 어머니도 그 외할머니도 뭐 폐지를 주우러 다니고 이 잡일들을 하고 허드렛일을 하고 바느질을 하고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집에서 그 가축들 반려동물들하고 같이 생활하다시피 했고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아서 3살 때부터 교회에서 말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그걸 따라하고 글자를 배우고 하면서 동네 어른들에게 좀 신동기가 있었나 봐요. 말을 또릿또릿하게 어린아이가 잘하고 그리고 글을 활자를 제대로 읽고 해서 교회의 영향을 받고 이제 컸거든요. 그런데 6살 때 외할머니가 힘들어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지병이 생기고 어려워지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생모에게 보내졌던 거죠. 생모에게 이제 보내줘 가지고 그 외할머니에서 6살 이동해서 생모가 뭐 집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 파출부를 하고 이제 잡일을 하고 허드렛일을 하고 계속 외부로 나가서 집에 와서 잠만 자니까 아이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데 불행하게도 9살 때 그 사촌 오빠에게 또 성폭행을 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성적 학대를 이제 많이 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14살 때 미혼모가 됩니다. 14살 때 누군지도 모르는 미혼모가 돼서 14살 때 첫 출산의 경험을 하는데 그 아이가 2주 만에 죽어요. 그 아들 나이였는데 짱의 삶을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뭐 학교 공부 이런 거 안 하고 대마초에 마약 여기에까지 손을 대서 생모가 어쩔 수 없이 그 친부를 찾아가지고 그 내슈빌 그 테네시주에 있는 내슈빌로 이제 보내집니다. 최악의 환경에서 그런 삶을 살아서 뭐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책임질 수 없어 가지고 이제는 자기 아버지에게로 보내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최악의 그 어린 시절의 환경 속에서 그럼 지금의 선한 영역을 발휘하는 그런 오프라 윈프리에게는 어떤 계기가 있었는가? 그리고 이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저렇게 반듯하게 그 과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가 하는 게 바로 이번 시간에 우리들이 배워야 할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대를 당하면서 모르고 있다가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계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외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동네 어른들의 사랑을 받고 아이가 똑똑하고 영특해가지고 너무나 이런 아이가 어떻게 나올 수 있나 할 정도로 그 동네에서 아주 칭찬이 이제 자자했었습니다. 그 고통을 겪고 이 누구에게 그 친부에게 이제 보내줍니다. 친부는 이제 군에서 제대해가지고 그 내슈빌에서 그 이발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친부가 실질적으로 오프라 윈프리에게 그 길을 열어줬던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안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리고 자기 딸이라는 것 때문에 아이가 영특하고 똑똑해서 그 학용품을 많이 사주고 책을 많이 갖다 주면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한번 해보라고 많이 권했던 거예요. 예, 공부를 해보라고 해서 이 책 저 책 교회에서 보던 거 가리지 않고 책을 읽으면서 어린 때 그 독서가 상당히 큰 영향을 줬는데 또 친부는 무리해가지고 그 사립고등학교에 오프라 윈프리를 또 진학을 시킵니다. 그 사립고등학교에 진학시킬 때 초기에는 상당히 힘들었죠. 왜냐하면 흑인 차별이라는 것 때문에 힘들고 약간 반항기가 있고 또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한 번에 그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 계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 인생의 삶의 반전의 계기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출발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나에게 그런 어떤 인생의 그 전환점을 마련해 준 거 그런 계기는 언제인가? 뭐 멘토를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스승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책을 통해서도 그 새로운 생각을 하게 돼 있는데 처지와 입장이 비슷한 그런 그 자신의 그 정신적 지주 이제 멘토를 만나게 되는 게 그게 바로 그 마야 안젤루라는 16살 때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는데 그 마야 안젤루의 책 중에 세상에 갇혀 있는 새가 왜 지저귀는지 나는 안 해. 이 책을 16살 때 보게 됩니다. 그 책을 보면서 삶이 인생이 바꿔지고 내 삶이 내가 처지에 나의 처지가 그렇게 죽을 만큼 그렇게 힘든 건 아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야 안젤루의 그 자전적 에세이로서 그 미국 사회에서 최고의 그 자전적 에세이, 최고의 책이라고 해서 그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책의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나와 있는 흑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야 안젤루는 오프라 윈프리보다 더 심했던 게 오프라 윈프리는 당하기만 했지 매춘까지는 안 했거든요. 매춘까지 자기의 삶보다 자기의 인생보다 어린 시절에 자기와 똑같은 복제의 삶을 살았는데 더 힘들게 살았는데 책을 읽고 그리고 굴의 눈을 뜨고 자기 혼자 학습해서 런두 새로운 행동의 길들을 마련해서 저자로서 작가로서 동기부여가로서 큰 역할을 줬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이라든가 성적 학대, 가난, 뭐 여성 문제 아니면 그 자신의 존재 또 옳고 그름에 대한 것들을 이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오프라 윈프리가 앞으로의 내가 사는 삶은 분명하게 삶의 원칙을 정해서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최근에 아마존에 보게 되면 이 마야 안젤루의 그 책이 상당히 그 베스트셀러로 다시 그 복고 열풍을 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미국 일부 그 보수 우월주의자층이 있는 그런 지자체나 그런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마야 안젤루의 그 자전적 에세이를 삭제하고 경박하고 천박하다 이런 것들이 일면서 대출간되는 마야 안젤루를 또 재평가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제 많이 유명해지는 겁니다. 작가로서 배우로서 또 그 길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롤모델이 되었던 거죠. 롤모델이 되었던 게 오프라 윈프리가 이때 16살 때 자기가 10살 때 5, 6년 전에 그 봤던 그리고 이게 오버랩 되는 그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 순간이 이제 본인도 자신의 강연에서도 얘기했지만 흑인 최초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시드니 포이티어라고 시드니 포이티어가 아마 올해 돌아가셨을 거예요. 95세로 1927년생인데 그 흑인 배우인데 우리 흑백 드라마 시절부터 우리에게도 많이 익숙해 있죠.
언제나 마음은 태양이라는 가장 작은 비용으로 영화를 제작했잖아요. 62만 달러, 그러니까 10억도 안 되는 돈으로 영화를 제작해가지고 4,500만 불을 벌어들인 거예요. 지금 얘기로 하게 되면 한 5천억 이상을 10억도 안 들여가지고 그 학교 운동장 교실에서 선생님의 그 런도 티칭, 코칭, 멘토링의 마인드 이런 것들을 그린 영화인데 바로 그 시드니 포이티어가 64년도에 그 어린 때죠. 그때 10살 때죠. 아카데미 시상식에 나와서 흑인들도 턱시도를 입을 수 있구나. 흑인들도 백인 아름다운 여자들하고 같이 팔짱을 끼고 걸을 수 있구나. 그리고 그 동작, 이야기 그거를 들으면서 꿈을 키우게 된 거죠. 아, 나도 저렇게 이런 멸시받는 사회에서 흑인들도 길이 있구나. 흑인들도 우상이 될 수 있고 흑인들도 팬이 있구나. 그 생각이 마야 엔젤루 책을 보면서 겹쳐집니다. 그 겹쳐지면서 오프라 윈프리가 지금부터 보다 더 학습하고 엔터테인먼트에서 고등학교 방송반에 들어가요. 방송반에 들어가서 미디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시키는 게 얼마나 큰 것이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자, 꿈을 주자. 그리고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티베이션을 해주자는 생각으로 학교에서 방송 활동을 하는데 너무 방송을 잘하고 어린 때부터 또이또이 말을 잘하고 아주 그 총명하고 표현력이 아주 탁월해가지고 학교 방송에 인기가 있으니까 이제 지역의 방송에 그 고교생 이제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을 하게 돼요. 거기 고교생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에 들어갈 때도 공부를 너무 열심히 장학 혜택을 받으면서 대학에 입학하고 그 전공도 이제 미디어 분야 이런 그 연극 영화 이런 분야에 대한 것들 엔터테인먼트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학습하고 부전공을 하면서 지방 방송국에서 제안을 받습니다. 그 제안을 받게 된 것도 자신의 지난 과거의 삶을 구김살 없이 거침없이 얘기하는 걸 보고 발음도 아주 쉽고 여러분 지금도 그 오프라 윈프리 그 유튜브나 영상을 보게 되면 아마 영어 학습하는 사람들에도 큰 도움이 될 건데 발음과 용어와 그런 워딩들이 아주 쉽고 간단한 맥락으로 사용하는 게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띄어 있기가 띄어 말한 게에서 7시 그 저녁 뉴스 메인 앵커가 됩니다. 그 오프라 윈프리가 7시 저녁 뉴스 메인 앵커가 되면서 자신의 이제 꿈들을 키워나가고 얘기하는데 그 관점을 그걸 요즘 말로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프레임을 달리해서 뉴스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의 우리가 생각할 수도 지금의 지금 통용되는 지금 그 후가 그런 그 미디어나 엔터테인먼트의 그런 보도 뉴스 이런 토크쇼의 새 장을 열었던 것은 오프라 윈프리가 분명하거든요. 그 뉴스를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그 현장에 있을 때 단순 그 리딩용 그런 대본이 아니고 정말로 그 시청자 입장에서 그게 소위 말하는 소비자들 아니에요. 방송의 소비자는 시청자들 중에서 궁금한 것들을 질의응답 형식이라든가 현장을 파고내는 것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해서 일부 그 모함하는 세력들이 생겨나가지고 6개월 만에 잘립니다. 그런데 이미 계약을 했으니까 잘라서 이제 보내게 되면 그 위약금을 그 계약금을 다 주니까 6개월 일하고 장기 계약한 거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녁 뉴스 시간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오프라 윈프리를 보냅니다. 그래서 라디오 프로그램에 오프라 윈프리를 30분 정도 할애해서 했는데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 청취율 1위를 기록하면서 여러 가지 기록을 깨게 됩니다. 당시 오프라 윈프리는 뭐 바바라든가 이런 유명 앵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가 하고 또 모든 것을 기록 관리하는 게 철저해가지고 항상 자신이 꿈을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 시청자가 원하는 그리고 세계인들이 원하는 그런 방송, 미디어, 영화 이런 꿈을 키웠는데 결국 자신의 꿈대로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카고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때가 이제 공동 뉴스에서 자신이 본격적으로 오프라 윈프리라는 이름을 걸고 오프라 윈프리 쇼를 합니다. 그게
그 지방 권역 그 주별로 되는 게 아니고 전국 방송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폭발적인 인기와 그리고 그와 연관된 여러 가지 그 이벤트, 엔터테인먼트, 보조 방송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응답하는 이 토크쇼에 새 장을 열었던 게 오프라 윈프리인데, 오프라 윈프리는 항상 그 자신의 어린 때부터 그 고통 속에서 그걸 피어나면서 내 삶을 새롭게 살면서 이 나의 삶이 내가 시드니 포이티어에게 마야 안젤루에게 받았던 그 좋은 그 감정과 느낌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겠자. 런두 티치 배우고 행동하고 가르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하려고 마음먹고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야심찬 꿈을 가져라. 꿈을 가질 땐 최고의 꿈을 가지고 그리고 비전을 갖고 거침없이 인생에 있어 인생 뭐 별거 있느냐 한번 밀어붙이고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실제로 이제 보여줬던 게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자잘한 실패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닥친 그런 난관 같은 것들 난관으로 보지 않고 항상 그거를 디딤돌로 보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를 한다면 이건 실패가 아니다. 이것은 단지 신께서 나에게 내린 이 방법, 이 방향이 아니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라는 소통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자신의 능력과 삶을 겸손하면서도 거침없이 그 야심찬 꿈을 준비해 왔던 게 바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 그 앞에서 얘기했듯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제 그림 PT에 나와 있는 시드니 포이티어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골든글로브 어워드에서 이제 상을 여성 최초로 흑인 여성 최초로 수상을 했을 때 그때 수상 소감이 아마 여러분들 그 유튜브나 미디어에 보게 되면 그때 수상했던 것들이 영상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걸 봐보게 되면 상당히 그 남다른 여러분 감동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자신이 얘기했던 거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봤던 그리고 자기에게 희망을 줬던 그리고 내 삶이 어두움을 밝게 해줬던 이런 그 내용들에 대한 그 시드니 포이티어를 불러드립니다. 그거를 끌어들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감동의 명수상 소감을 얘기했던 그러면서 본인이 마지막에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전 세계에 있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 특히 차별받는 우리 흑인 여성들 그들에게 나는 희망이 되고 싶다. 수상 소감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희망이 될 수 있는 이 자리에 나를 변화시켰던 시드니 포이티어 그리고 이 자리에선 그거를 그려낼 수 있는 거 이게 영광이다라는 그런 말을 남기는 게 바로 그 75회 그 골든글로브 어워드 공로상 흑인 여성 최초로 이제 공로상 우리 미디어 발전에 이바지한 것만은 이제 분명합니다. LDT 리더십에서 우리가 항상 이제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리더십 특질 연구를 하면서 이게 셀프 리더십, 전천후 리더십, 슈퍼 리더십, 뭐 현대적 과거 그런 리더십의 유형 속에 모든 기본이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이제 자기 경영이거든요. 이 자기 경영을 다른 사람들이 본받고 따라하면 이게 셀프 리더십인데 그 자기 경영에는 항상 자기 개발을 통해서 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삶의 원칙이라는 게 우선순위인데 오프라 윈프리의 그 자기 경영의 세 가지 포인트가 그게 초지일관 지금까지 이어져 와 있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를 항상 우리가 리더십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리더십 LDT 리더십 강의를 하면서도 앞부분 1강에서 10강에서도 얘기했던 부분들이 그거를 다 함축해 자기 경영 그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가 오프라 윈프리가 어떤 자리든 아니면 대학 축사든 아니면 미팅이든 동기부여 강의든 이 쇼에서도 꼭 빼놓지 않게 항상 이제 거론하는 게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거 후에마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LDT리에서 나는 누구인가 100가지 500가지를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 knowing who you are 이게 후에마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네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이게 첫 번째다. 사람이 삶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성공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의 존재, 자기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존재 이유 그리고 내 삶의 가치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한 존재 이유를 오프라 윈프리는 항상 you must find a way라 그랬습니다. 너는 you must 해야만 한다. 그 길을 찾아야만 한다. find a way. 뭐를? to serve라 그랬습니다. 그게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서비스할 게 무엇인지를 찾는 것. 이것이 나의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실제적으로 실현하니까 노블레스 오브 리제 그리고 선한 영향력, 많은 사람의 희망과 꿈은 희망의 전도사, 꿈의 전사, 열정의 천사가 되었던 게 바로 두 번째 그 존재 이유와 내 삶의, 내 행동의, 내 방향의, 미션의 가치를 얘기했던 거고, 다음 이제 세 번째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세 번째 영향을 가장 크게 줬던 게 이 세 가지 영향도 마야 엔젤루의 책에 보면 그 어머니, 여성, 그 자신 그리고 고통받고 탄압받고 속박받는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 이야기들이 이제 그런 책들이거든. 마야 엔젤루의 그 책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여성 리더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필요했을 때 이런 마야 엔젤루라든가 그 앞에 얘기했던 뭐 헬렌 켈러라든가 뭐 샤론 로라라든가 뭐 앤 설리번, 뭐 허난설론, 신사임당, 뭐 김만덕 이런 여성 리더들 LDT 리더에서는 앞으로 우리 사회는 여성 리더들이 제대로 된 그 입금 그리고 케어 그리고 진솔한 그 감정 표현 그리고 감성적 리더십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밝게 하고 아름답게 해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성 리더들이라면 그리고 여성의 팀장이라든가 여성이 세상을 이끈다면 역사 속에 그리고 현존하는 사람 중에 여성 리더들의 그 리더십 실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한번 계속 학습해 보는 게 어떻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이제 권하는 바입니다. 그 이 세 가지도 마야 안젤루의 영향을 받았지만 특히 거기에서 마야 안젤루가 이제 했던 말 중에 그 세 번째 항상 올바른 것을 하는 겁니다. Always do the thing거든요. 이게 그냥 sing이 아니고 right sing이에요. Always do right thing. 그러니까 올바른 일을 하는 데는 망설이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올바른 일을 할 때는 눈치 보지 말아라. 올바른 일을 하면 밀고 나가라. 포기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the right thing. 이것을 항상 강조하는데 요 내용들이 이제 마야 안젤루의 책 속에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런 멘토, 영향을 준 LDT 리더십에서는 항상 그 영향적 멘토가 누구냐 하는 것들을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누구의 영향을 받았나 부모의 영향, 아버지 영향, 아니면 주변 사람 영향, 멘토 영향, 코치의 영향, 리더 롤 모델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늘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에 있어서 멘토가 누구인가 코치가 누구인가 그 길을 찾아줄 사람 항상 그리고 나에게 그 선한 그런 영향을 펼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신을 아는 것, 존재 가치 이유, 항상 올바른 것을 하는 것. 요 세 가지가 자기 경영, 셀프 리더십 그리고 리더십의 포인트도 바로 이 세 가지거든요. 자신을 모를 때 사람들이 보통 그 속된 말로 비서 깝죽된다 그러죠. 멋 모르고 세상 천지 모르고 깝죽대고 그러면 그 리더의 문제가 다 무슨 문제가 주변 환경이나 참모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가 된다? 본인의 문제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 늘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희망을 준다, 꿈을 준다 하는 게 라디오 쇼를 진행하면서 21년간 진행을 했거든요. 22년간 그 최장이고 최대 횟수 여러 가지 기네스 기록은 오프라인 프로가 미디어 계통에는 엄청나게 세워놨죠. 그런데 그 라디오 쇼 오프라인 프리 자신의 이름을 걸고 라디오 쇼 19주년 행사 그게 2004년 아마 9월 15일일 거예요. 그 행사는 뭐 그때는 뭐 미디어에서 뭐 난리가 났었죠. 그때 그 19주년 행사를 하는데 라디오에 우리도 보면 그 라디오에 보게 되면 그 청취자 사연들을 많이 받잖아요. 그 청취자 사연들을 받는 것 중에 뭐 40년 된 그 자동차를 타고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부터 이런 내용들을 다 보다가 좋은 내용들을 보여준 사람들, 그 청취하는 거, 우리도 그 라디오에 뭐 11시라든가 뭐 2시라든가 4시에 라디오 프로그램 해가지고 그 오픈 쇼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 이런 영향을,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친 게 오프라 윈프리인데, 오프라 윈프리가 그 19주년 기념 행사에서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그 12명에게 자동차를 준다고 그렇게 이제 공보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준다 하고 그 사연들을 모아가지고 그때 한 분 한 분 전부 모여 있는데 그 모여 있는 걸 한 분 한 분 자동차를 주고 한 번 하니까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리고 그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 300명이 안 됐으니까 온 그 사람들이 자동차를 이 선물로 주는 걸 보고 나도 갖고 싶고 힘을 갖고 조리고 1명, 2명, 3명, 4명에서 이제 11명까지 딱 가니까 이제 마지막 한 대가 남아 있는 거 아니고 마지막 한 대가 남아 있는데 그때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이 꼭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것은 내 것이가 된다고 희망을 가지세요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에 12번째니까 상자 하나를 주면 그 상자 안에 12번째 키가 들어있다라고 딱 하는 거예요. 그 상자 안에 12번째 키가 들어있어서 상자를 전부 줍니다. 그 상자를 딱 줘가지고 그리고 이게 나에게 행운이 돌아온다면 어떨 것이냐 해가지고 그거를 하나씩 다 이제 메모하라고 하고 얘기도 하라고 인터뷰도 하고 그걸 딱 해놓고 그렇다면 그 행운의 주인공은 누군가 해서 12번째 상자를 딱 가게 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딱 갔는데 전부 환호를 하는 거예요. 276명 모두에게 그 상자에게 자동차 키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자동차 키는 제너럴 모터스에서 나온 GM에서 나온 폰티악이었습니다. 그 자동차 값이 그때 지급된 게 92억입니다. 그 92억을 그 협상력을 가지고 마케팅 능력을 가지고 미디어의 힘을 가지고 오프라 윈프리가 어디 GM하고 협상을 합니다. 당신들이 연간 나가는 광고비하고 이렇게 선물을 줬을 때 그 광고 효과는 얼마나 큰 것인가 해가지고 GM에서 스폰을 해가지고 자동차 276대를 행운의 선물로 줄 수 있게 만들었던 게 바로 그러니까 그 나눔을 실천하게 유도하는 거,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주는 이런 선한 영역을 발휘했던 게 바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항상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거상 임상옥이라든가 김만덕 여성 최초의 조선 CEO 김만덕 바로 이거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자기의 가진 것들을 다 내놓은 건데 그 역시도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자신이 줄 수 있는 것 이상을 주는 그런 오프라 윈프리도 바로 여기에 좋은 사례이고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코로나를 맞이해서 각 지역에 자신의 미시시피주 자기 지역에도 150억 원을 코로나에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뜻 기부를 했고 각 지역마다 이런 기부 도네이션에 대해서도 이제 거침없이 하고 또 이제 자신은 88년도에 미디어 회사를 하면서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 원스톱 서비스 미디어 서비스를 하면서 영화 세트 촬영장 요즘 다니면서 영화 내부 미디어망하고 영화 촬영장도 마련했고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방송국까지 다 갖춰 놓는 거를 88년도에 오픈해서 지금의 재산 규모가 작년도 포브스지에 발표된 걸 보니까 한 27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27억 달러면 지금 환율로 따지게 되면 한 4조 가까이 돼 버리는 거죠. 지금의 오늘 환율로 한다면 4조 가까이 되는 건데 지금 그 정도 재산 규모는 부동산 재벌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을 트럼프보다 재산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나눠주고도 그렇게 확보 안 하고 있는 게 그게 바로 뿌린 만큼 거들이고 준 만큼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준 게 이제 오프라 윈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공학을 강의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부나 강의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얘기하고 항상 오프라 윈프리가 그 성공 10계명이 유명하죠. 그 10가지에 대한 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선 성공한 비즈니스를 위해선 성공한 리더가 되기 위해선 이 10가지에 명심하라. 그 첫 번째가 바로 남들의 호감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남들의 호감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보통 오지랖을 하잖아요. 그 좋은 말 듣기만 그 명확하지도 않고 그 좋은 말 듣기만을 원하고 좋은 평가만을 원하는 거. 그래서 호감을 얻으려고 원하지 말라 해서 자기의 사례들을 얘기해줘. 비호감에서 이 전 세계인들이 이제 호감인으로 바뀐 그런 거고, 이제 두 번째가 자기가 진일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주변 그 외적인 것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이라든가 백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의존하지 말고 주체적인 주도적인 자기의 삶을 살라는 거고, 세 번째가 그 일찍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워라벨 운동이 많이 있고 워라벨에 대한 거를 주창했습니다. 그 성공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일과 그리고 삶 그리고 농 그리고 휴식 여유 넉넉함 이런 것들이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워라벨 그 워크와 그 라이프에 대한 밸런스 이 워라벨 운동이 나오는데 일찍이 자신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그걸 했다는 거하고, 네 번째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험담하는데 이런 거 사람들이 되면 그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을 말을 꾸며내는 사람들은 무조건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안이 있는 비판이 아니고 일방적 비난을 하고 험담하는 거, 만약 여러분들이 조직 속에서도 그런 거에서 많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멀리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타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진정성을 보여라, 진실하라 하는 거. 그래서 진실하다 보니까 그 진실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어리석음, 진실의 어리석음이 겸해진 것을 제가 그 용어 정리할 때 많이 많은데 그게 뭔가 하면 솔직함이라는 거거든요. 그 솔직함. 지나치게 이제 솔직한 것도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많은 그 질타를 받기도 하는데, 그거를 그 약간 필터링을 하게 되면 진실하다는 거, 그 진실하라는 거하고, 그리고 여섯 번째 자신의 경험 그리고 마야 안젤로의 경험 이런 것들고, 또 지금 이제 고통받고 미국이 사실 이런 걸로 상당히 이제 문제인데 중독된 것들을 끊으라는 거죠. 뭐 마약이라든가 아니게 되면 뭐 술이라든가 뭐 아니면 흡연이라든가 뭐 콜라도 이제 중독되잖아요. 이런 중독돼 있는 것들을 이제 끊는 것이 자신의 새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중요하다는 거하고, 또 이제 일곱 번째가 보면은 항상 이제 자기보다 나은 사람, 인맥 관리할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모든 자기보다 나은 사람과 미팅하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 주변에 가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게 돈을 쓰라는 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자기가 도네이션을 하는 거하고, 개별적으로 그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데리면서 돈 쓰는 사람들은 양아치들이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그 역전 똘마니들을 이제 데리고 다니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하는데, 이 리더십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자기가 어떤 사람과, 그게 포지셔닝, 위치 선정에 중요한 거죠. 타이밍과 위치 선정에서 지금 이 시간에 누구랑 함께 하고 있는가, 그 주변 사람 중에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여러분 이제 확인하는 거하고, 그리고 여덟 번째가 어떤 일을 할 때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면 돈 생각, 그거는 뭐 수지타산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게 내가 돈 때문에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기고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면, 나는 돈 때문이 아니라면 항상 돈 생각 자체로 수지타산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하고, 그 아홉 번째 내가 갖고 있는 그 권한, 요즘 이제 권한이 필요한 이거 시대라고 이제 많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조직에서 그 권한을 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말라는 게, 그런데 그 조직 리더십, 조직 행동학에서 인파워먼트, 권한을 위임하는 거하고 권한을 넘겨주는 거하고 요 개념은 약간 좀 달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한 역량인 대체 인력을 위해서 이런 그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거하고, 여기서 말하는 건 직무유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하지 않고
그거를 책임 회피를 하지 말라는 그런 걸로. 이 사람들은 그 용어를 가지고 그럼 권한위임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어딘가 이제 미팅을 할 때 요 사례를 얘기했더니 그럼 권한위임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권한위임이라는 것은 그만한 능력과 자질이 있고 대체 인력으로 했을 때 그것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하고, 그리고 내가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도 자신의 권한이다 말이에요. 그 권한 안에 책임 회피를 하지 말라는 거, 이런 거하고, 그리고 10번째 항상 모든 성공자들에게는 포기하지 말라 하는 거. 그래서 이 10가지의 그 성공 10계명, 지금까지 38강까지 해왔던 모든 리더들이 공통점은 이 10가지를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나와 있는 건 포기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들에 대한 거를 우리가 잘 생각한다면, 그래서 항상 LDT 리더십에서 가급적이면 그 바이오그래피들을 그 시기나 시대나 동시대에 누가 있었는가, 그럼 오프라 윈프리의 동시대는 그 동시대의 그 유명한 리더들을 보게 되면 스티브 잡스라든가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1954년, 55년, 56년 이런 생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각각의 그 뭐 애플을 만들고 뭐 MS를 만들고 또 미디어를 하고 각 영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 차원에서 그 현존하게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거하고, 어린 때 그 아픈 추억과 16살 때 고등학생 때 마야 안젤루의 그 세상에 갇힌 새가 왜 우는지 나는 아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인생이 탈바꿈되고, 또 어린 시절 시드니 포이티어의 좋은 그 자신의 그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해주는, 그렇다면 리더십을 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비전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미션이 무엇인지를 조직원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리고 함께 나갈 수 있게끔 동기부여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 세계를 이기는 100대 항상 여성 리더에 들어가 있고 뭐 타임지, 포버스지 이런 것들. LDT 리더십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지금 생활을 해가면서 과거의 역사 속 인물이지만 지금도 그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걸 배우고 학습하고 현실에서 적용해보고, 그리고 그 적용했던 그 성과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가르치면서 또 새로운 리더를 육성하는 슈퍼 리더십이 발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40강 세종대왕으로 여러분을 만나뵙겠습니다. 지금까지 LDT 리더십 연구소 대표 김쌤이었습니다.